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예. 그런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 확실한 거를 네. 자기들이 이미 증거를 흘려버렸어요. 네. 어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예. 거기다 엠바고를 엠바고. 걸면서 네. 뭐라고 협박을 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엠바고 요청을 하면서 협박하는 걸 처음 봤어요. 4시 이전에 오픈을 하면 뭐뭐뭐 페널티를 주고 뭐뭐뭐 페널티를 네. 주고 아니 사퇴하는 놈들이 누가 누구에게 페널티를 준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 나간 놈들이죠. 엠바고가 6시? 그 네. 무렵 나왔어요. 맞아요. 굉장히 좀 네. 빨리. 나왔죠. 네. 아니 그렇게 미리 뿌려 놓으면서 그거에 협박까지 대해서 하고. 미리 네. 협박을 한다? 그러면 이거 진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납득할 수 없는 협박이었던 건 분명한데 사실 근데 그 협박이 또 통하지는 않았죠. 사실 그 엠바고를 걸었는데 네. 다 퍼졌거든요. 다 순식간에. 퍼졌죠. 그 일부러 퍼지라고 퍼지라고. 그 시간에 보낸 거예요. 그게 누가 봐도 퍼지라고 그 시간에 보낸 예. 거고 일부러 빨리 그렇게 하면서 보낸 거고 그래야 자기네가 집중도를 모으려고. 안 죽으니까 그런데 마침 이거를 예.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저는 그래서 신용관 교수님이 계속 이제 뭐 아크로비스타 요즘 최근에 네. 아크로비스타 사정까지도 그리고 김건희 씨 네. 동선까지도 이렇게 계속 파악하시고 계시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네. 뭐 사조를 보러 다닌다 그런 말씀을 한번 주셨었잖아요. 4월 24일 날 이제 제가 뉴스공장에서 4월 21일부터 이들이 이제 아크로비스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23일 날 부부가 외출을 합니다. 네.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보통 사저에 있어도 밑에 아크로비스타에서 경호를 하는데 네. 경호 애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경호처 멤버들이. 그러고 이제 안에 인테리어 하면서 페인트 냄새 나고 막 이러니까 문을 열어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희 지인들이 가서 막 찍고 안에 이제 그림 걸려 있는 것도 막 사진 찍고 보내주고 네. 막 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맞은편에는 6개월 단기 계약해서 경호처가 이제 쓰고 네. 있고 그러니까 이건 다분히 나는 살아있어, 나는 건재해, 바로 앞에는 또 경호처에서 경호도 해, 이런 거였죠. 그러면 23일 날 어딜 갔을까 하는데 제보가 막 들어와요. 네. 판교에 갔다는 판교. 제보가 막 들어와요. 네. 그런데 몇 가지 조건에서 그게 맞는 거예요. 아. 이들이 사절을 뭐 양평이다 멀리 사람들이 네. 얘기했죠. 절대 그게 아니다고 제가 방송에서 많이 네. 얘기했죠. 서울 근교다. 네. 재판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별 수 없이. 그러니까 멀리 가면 변호사들하고 회의하기가 어렵잖아요. 변호사들이 멀리 계속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뻔한 계산이에요. 그런데 그 판교 그 자리도 너무 진짜 화가 나고 열불 나는 거예요. 저한테 들어온 제보로 보면 물론 바뀔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왜냐면 후보지를 하나만 그렇죠. 보진 않을 테니까. 그날 그 식사한 보리밥집? 예예. 네. 그 네. 7글자 식당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7글자를 윤석열이 좋아해요. 네. 병사 월급 200만 원. 네. 여성가족부 폐지. 그런데 거기서의 모습을 보시면 사우나 들어가다 나온 것처럼 안 느껴져요? 머리가 이렇게 쭉 네. 눌려있죠. 바로 옆에가 골프장이에요. 네. 남땡땡 골프장이에요. 네. 그런데 제보가 뭐냐면 골프장 안에 단독주택들이 있고 타운하우스가 네.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경호가 좋잖아요. 골프장. 아. 골프 치는 사람이 뭐 어디 뭐 아무나 네, 함부로 네. 들어오질 않고 네, 네. 밤이면 앞에 문 잠그고 경호 쓰기도 좋고 그 안에 주택이라는 거예요. 대상지로 지금 보고 있는 게 네. 물론 뭐 여러 군데를 보는 중에 하나일 수 있고 이제 또 바뀌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겠지만 열불 터지는 얘기죠. 네. 남들 그 원래 골프를 못 치지만 좋아하는 걸로는 유명했어요. 검사 네. 시절부터. 그래서 맨날 즐기고 그 짓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신들의 사조를 본다는 게 저희는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좀 사조로 들어갈 시간이 없을 텐데 그렇죠. 곧 네. 서울구치소로 네, 네. 돌아가야 될 텐데 네. 윤 어게인 서울구치소 웰컴 백 할 텐데 어떻게 사조를 보러 다니지? 저런 마인드는 단순히 보여주기식인가? 허세인가? 그런데 이게 허세가 아닐 수도 있겠다. 자신들의 계산과 시나리오에 따르면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네. 한덕수를 내세우면 되겠다. 이런 계산까지 했다면 이거는 오늘 대법원 판결까지도 다 어느 정도 시나리오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닐까. 전 이런 의심이 너무 듭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렸지만 우리 민주 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기존의 박정희, 전두환 쿠데타는 어쨌든 기존 주도권자들을 다 때려 엎는 쿠데타잖아요. 어찌됐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친위 쿠데타잖아요. 크게 그렇죠. 보면 두 가지입니다.
자기들의 범죄를 덮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공고하게 가져가는 거 하나, 이 두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돼 있던 거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법원까지 포함하여 정부 각 부처, 특히 검, 경 네. 부처 얼마나 이 내란 세력들이 광범위하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느냐. 제가 민주당에 최초로 제보드렸던 것 중에 중앙선관위 서버 난입한 거, 그때 그날 밤에 검사 분명히 원래 그 대령이 말할 때는 이랬죠. 검찰이 오기로 했다. 검찰과 국정원이 온다. 예. 우리는 네네네. 협조만 그렇죠. 해주면 된다는데 네. 나중에 그 수사 보고서에 보면은 뭐예요? 검찰이란 말이 쏙 없어지고 수사기관이 온다. 네. 수사기관은 많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네, 맞습니다. 네. 준 수사 사법권이 있는 기관도 많고 금감원 이런 데도 사실상 있잖아요. 막 이런 엉터리 같은 그거에 제가 실명으로 제보를 받고 민주당에 처음으로 드렸는데 네. 나중에 통화 기록 나온 게 딱 그 사람들 아닙니까 아. 이게.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대검이 이런 쿠데타에 관련이 돼 평상시 같았으면 네.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드러나잖아요 실제로. 얼마나 깊이 있는지 깊이 관여했는지 이런 거를 막상 자기들이 수사를 하니까 지금 다 감추고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법원도 별 수 없을 수 있죠. 왜냐하면 윤희 인사 스타일이 대부분 그동안 소위 이제 유시민 작가도 많이 얘기했는데 A급 사람이어야 A급이 모이는 거잖아요. A급을 네. 잘 인사를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대통령실. 네, 네. 어? 뭔가 또 보면 그동안 우리가 많은 사람들 봤지만 그 발목 잡혔거나 뭐 확실히 하자가 있거나 청문회 할 때 보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네. 게. 뭐 좀 이상한 사람들을 주로 중요한 자리에 많이 그렇죠. 넣죠. 그러면 그 자기 또 사람들 수사했던 입장에서는 대상들. 어떻게 해요? 성은이 망극하오이다 하고 그냥 막 열심히. 충성맹세를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로 오늘 같은 이런 판결을 보면 법원에도 친위 쿠데타라는 거를 우리가 명심하고 보면 네. 과연 법원은 얼마나 이게 또 관여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죠. 지금 대법원 판결 선고되고